자,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에서는 여러 가지 이차 함수의 성질, 이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구분해 내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이차 함수인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표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차 함수는 x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y. 그래서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내질 때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1번은 y가 있지 않고 x에 대한 2차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x이고요. 2번은 y는 2분의 1x 제곱이니까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 있어서 얘는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y는 5x 플러스 2. 얘는 지금 2차가 아니라 몇 차예요? 그쵸, 1차이죠. 그러니까 얘도 x. 4번은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건 y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잘 놓치지 않고 봐주셔야 해요.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두인지 한 개인지 이런 것들 문제에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보기에서 기억은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나요? 그렇죠.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는 0이라는 y축을 기준으로 그 선대칭 도형이었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0,0 맞습니다. 니은 x축의 대칭이나 x축은 이건데 x축의 대칭인 게 아니죠. 그리고 디귿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자, 여기 대입해보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y는 1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이 주어진 보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골라가면 돼요. 그럼 1번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한 것은 여러분 이차 함수의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였을 때일까요? 아니면 음수였을 때일까요?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y는 a, x-p제곱 플러스 q일 때 이때 a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는 그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이면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것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에는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폭이 넓고 좁고는 무엇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맞아요. x제곱에 앞에 붙어있는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폭이 좁아졌나요? 작아졌나요? 그쵸?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졌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폭이 가장 넓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폭이 넓으려면 절대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 그쵸? 리을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그래프가 x축의 서로 대칭인 것끼리 짝지어라. 자, x축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의 대칭인 거라면 a가 서로 반대,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이고 또 이렇게 상수항과 1차항의 항은 모두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x축의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평행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을 때 이런 점 2,4를 지난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k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것인데 먼저 이 그래프가 k만큼 평행 이동한 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3x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2,4가 이 그래프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 미지수 k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y자리는 4, x자리에는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보면 4는 12 플러스 k니까 이항했을 때 k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1의 제곱 플러스 6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 y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게 원래 그래프였고요. 여기서 이걸 평행 이동을 했더니 x-1의 제곱 그리고 6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는 x-p의 제곱으로 쓰고요. 물론 여기 앞에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 q를 적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p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q의 값은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상수 A, P, Q,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에 대해서 부호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볼 때 A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이제 상수 A의 부호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는 지금 위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A가 음수이겠네요. 다음 이제 P를 한번 보겠습니다. P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x제곱 혹은 마이너스 x제곱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가장 기본인데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x-p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x 자리에 여기 원래 이렇게 생겼을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 건데 여러분 이게 x가 양수인 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p도 양수여야 하니까 p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클 거예요. p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q를 한번 볼게요. q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럼 이 꼭지점의 위치를 보았을 때 y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 꼭지점의 y 값을 보면 q의 부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y 값이 양수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q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P, Q의 부호는 A가 0보다 작고 P는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2차 함수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y는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는데 3x 제곱이랑 일치했다고 합니다. 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x에 대한 식에 마이너스 p만큼을 대입해 주죠. 그러면 이제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p만큼을 넣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6이 원래 있었고 q만큼 움직인 것은 플러스 q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이 원래 이렇게 생겼던 식이 3x 제곱의 그래프와 일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p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를 봤을 때 p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q는 6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2 플러스 6이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8번은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또 y축과의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y 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연습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는 우리 괄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괄호에서는 일반형으로 생긴 것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선은 2분의 1 x제곱을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괄호 안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고 다시 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빼고 더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없던 것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를 해서 동일하게 식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4가 이제 곱해져서 마이너스 4를 밖으로 괄호 밖으로 꺼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여기 꼭지점에 x좌표를 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 절편,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좌표니까 x가 0이 되면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는 꼭지점을 여러 번 찍고요. 꼭지점은 어디를 찍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를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아마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찍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검정고시에서는 그래프를 직접 여러분이 그리는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림으로 제시해놓고 그 그래프에 대한 식을 찾거나 아니면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구하거나 혹은 식을 주고 그래프를 사진 선다로 여러분이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점을 구했고 연습 삼아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른 임의의 점 하나만 더 찍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쪽에 뭐 얼만큼을 뻗어줘야 할지 조금 감이 안 오니까 그냥 제가 연습으로 한 번만 마이너스 6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 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자, 2 곱하기 36 하면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3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3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우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렇게 여기를 축의 방정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일반형으로 가진 그래프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완전제곱식을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는 개수는 일단 빼주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x까지 가고 자,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더해져야겠죠? 그리고 원래 없던 1이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 해주면 원상복귀 그러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제곱식이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다 구했어요. x가 1이고 y는 3이니까 1,3 이렇게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x는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의 좌표니까 x가 0, 0 들어가면 0,1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1번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을 1,3으로 먼저 찍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1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이 점들이 이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한번 9번을 볼게요. 9번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여기와 같을 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문제예요. 먼저 괄호 1번을 보면 그래프가
네모로 되어 있고 뭐로 볼록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보고 A의 부호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자, 2번 봅니다. 축이 Y축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Y축의 왼쪽에 있지요. 그러면 Y축의 왼쪽. 그렇다면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예요? 다른 부호예요? 서로 다른 부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토대로 A가 0보다 컸고 B가 그 A와 다른 부호니까 B는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3번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자, Y축과의 교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그렇죠. 위에 있지요. 그러면 위쪽에 있고 그러면 C는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Y축과의 교점. 자, 여기 다시 한번 돌아와서 Y축과의 교점은 결국 Y절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Y절편이 양수예요. 그러면 Y절편일 때는 다시 말해서 X가 0이라는 거죠. X가 0이면 이 식에서 0, 0 그리고 C밖에 없는 건데 이 C가 지금 여기 좌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돌아와서 다시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은 또 마찬가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부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보니까 위로 볼록하네요. 그러면 a의 부호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y축의 교점 그러니까 y절편의 y값을 보니까 지금 y축보다 위에 있어요. 양수예요. 그러면 C도 양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A, B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금 B를 찾자니까 B의 부호를 보려면 이 그래프가 Y축의 오른쪽에 있느냐 아니면 왼쪽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와 있지요. 그러면 B의 부호는 0보다 크다. 그래서 A, B는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음수이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 상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방금 전에 봤던 9번 문제, 10번 문제 그런 유형들과 이렇게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번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각각의 a, b, c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힌트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 말고 표준형으로 풀 때 y는 a하고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해서 이 p와 q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각각 넣어서 그럼 x 플러스 4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y절편의 좌표도 알고 있습니다. 0, 마이너스 5. 그러면 x의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여기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항시키면 16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이제 이걸 넣었을 때 자,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를 전개하면 이제 각각 b와 c도 구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8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또 곱하면 여긴 16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마이너스 49 또 뒤에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구했습니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2, C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2번입니다. 자, 12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추계방정식을 이용하고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먼저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기 때문에 그러면 p자리는 3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x-3의 제곱 플러스 q고, 자, 여기서 지금 x절편이 1,0 그리고 y절편이 0,-10이 있어서 이제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을 대입하면, 자, y는 0이고 0은 a 곱하기 x자리 1을 넣으면 1-3은 이걸 제곱을 이제 했을 때 4가 되겠죠. 플러스 q. 그러면 이제 4a는 4a 플러스 q는 0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x자리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9a 플러스 q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차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빼면 4a-9a는 마이너스 5a, 그리고 0-10은 1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8이 되겠죠. 그러면 a를 지금 구했어요. a, b, c의 값은 이제 a도 구했고 q도 구했고 p도 구해놨으니까 이걸 풀어서 전개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y는 a가 지금 마이너스 2예요. p가 추계방정식 3입니다. 그럼 제곱 플러스 q는 8.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자,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고요. 플러스 8이니까 자, 이걸 다 전개했을 때 12x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12, c의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입니다. 13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선 세 점을 지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도 3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의 개수도 3개니까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연립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x자리에 0, y자리는 6을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은 x자리 0이니까요. 없어지고 c 값을 구했어요. 자, 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여기다 1,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c는 지금 바로 넣어줍시다. c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을 쓸게요. 자, 그러면 정리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는 16a 마이너스 4b 플러스 6이니까 c는 6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16a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을 넘겨줬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두 개를 구했어요. a 플러스 b와 16a 마이너스 4b인데 지금 보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다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식을 우리 한번 곱해줘 봅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4b니까 여기다 각각 양변에 4씩을 곱해서 가감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럼 각 변을 다 더해보면 20a 여기 없어지고요. 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 이 a를 이용해서 b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b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a와 b와 c의 값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인데 bx가 지금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 c자리 6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플러스 6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지우면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바꾸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 다음 플러스 6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지금 이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이용해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입니다. 14번에서는 y축과 0,7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y 절편의 값이 점의 좌표인 거죠. 그리고 두 점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식을 이렇게 일반형의 꼴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식을 구하되 세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여기 구해야 하는 상수도 3개, 점도 3개니까 한번 대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0,7을 대입하면 7은 ax제곱 bx 다 없어지죠. 그럼 c가 되고요. 두 번째 점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 4는 x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그다음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자 4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요. 그리고 c자리에 이제는 7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죠. 세 번째 점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바로 제가 암산을 할게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7이 되겠죠. c자리에는 7을 바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자, 여기를 봤더니 지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여서 얘는 한 번 더 양변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변이 2로 나눠주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위에 이 식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식을 한번 위아래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용해서 위아래를 빼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a 그다음에 b 플러스 b가 돼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 되니까 3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c는 7이고요. 이제 b만 구하면 되겠죠. b는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b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0. 이렇게 세 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차 함수의 식을 마지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y는 a자리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제곱, 그다음 b는 0이니까 얘는 사라지고요. c자리는 7.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차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배웠던 이차 함수에 대한 개념들, 이차 함수를 각각 나타내는 방법, 그래프를 그릴 때는 완전제곱식처럼 생긴 그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 혹은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봤을 때 이 a와 b와 c의 각각의 부호를 구하는 방법 등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문제풀이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